봅시다. 오늘은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첫 단원인데, 얘들아. 순열과 조합의 첫 단원인데, 첫 단원으로서 이제 배우는 게,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경우의 수지,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많이 배웠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좀 해보자. 우선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자. 행동을 했을 때, 얘들아, 어떤 행동 또는 행위를 했을 때 발생되는 모든 경우,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나타내는 숫자, 그러니까 나타내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경우들을 모두 이제 다 계산했을 때 그러한 경우들의 숫자를 뭐라 그래? 경우의 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경우의 수. 그래서 우선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행동을 해야만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자. 무엇 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행동을 하는 거거든. 아, 그러면 경우의 수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조금 생략을 합시다. 그 경우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건데, 중학교 다 배웠던, 합의 법칙.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건 합의 법칙하고 뭐가 있지? 얘들아? 곱의 법칙이 있는데, 말 그대로 계산 뭐 하라는 소리야? 더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곱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더하라고 하는 것하고 곱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A 또는 B, 즉 A 또는이라고 얘기하는 건 합집합,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돼? 보통 보면 동시에 라는 형태의 말들이 있으면 우리가 곱한다라고 중학교 때 이건 더하기, 요거는 곱하기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런 단어들 좀 기억해보자. A가 일어날 때는 B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경우가 나뉘는 상태.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잡힐 때에는 경우를 나누어서 그 각각의 경우를 합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라는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잇따라 일어나는 행동, 이런 말들이 있으면 우리가 곱하기의 원리를 쓰고 있다라는 개념이 잡혀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경우를 잘 나누는 사람만이 문제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즘 대부분 그 경우의 수 문제, 순열조합 문제들 중에 대부분 좀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공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통 수영도라고 얘기하거든. 가지치기,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읽어가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경우의 수 앞에 거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